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간관계와 비즈니스에서 정말 중요한 성공 법칙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상대방을 대화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대화할 때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내 경험담을 꺼내고 있진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화의 주도권을 쥐면서도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놀라운 기술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정치, 경제 아니면 취미생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 시간의 60% 이상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즐거움을 느낀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충분히 준다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대화를 즐겁고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좋은 대화 상대, 더 나아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죠. 실제로 비즈니스 세계의 많은 성공한 리더들이 이 원칙을 활용합니다. 그들은 회의에서 팀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고객 미팅에서는 고객의 니즈에 집중하며 네트워킹 자리에서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향력의 시작입니다. 경청의 기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대방을 대화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진정한 경청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청을 단순히 입을 다물고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진짜 경청은 훨씬 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해요. 실용적인 팁을 드리자면 먼저 아이 컨택트를 유지하세요. 상대방의 눈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군요. 정말요. 같은 짧은 반응을 적절히 넣어주세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CEO는 직원들과 대화할 때 항상 메모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적으면서 듣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더 집중하게 되고 상대방도 자신의 말이 귀담아 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바디랭귀지도 신경 써야 합니다. 팔짱을 끼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다른 곳을 보는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말에 관심 없어요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상대방 쪽으로 약간 몸을 기울이고 손을 편안하게 놓고 표정으로 반응하는 것은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질문의 힘.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좋은 질문하기입니다. 질문은 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은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게 되고 대화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좋은 질문의 첫 번째 특징은 개방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회의 괜찮았어요? 라고 물으면 네 또는 아니요로 끝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였어요? 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후속 질문을 활용하세요. 상대방이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왜 중요했던 거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더 깊이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인정하는 질문입니다.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하셨는데 요즘 트렌드를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같은 질문은 상대방을 전문가이자 선생님의 위치에 놓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을 때 가치를 느끼고 그 기회를 준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질문이 신문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를 연발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될 수 있어요. 대신 무엇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나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같은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세요. 또한 진짜 궁금해서 물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질문은 금방 들통납니다. 상대방의 답변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질문하세요. 그 진정성이 대화의 질을 결정합니다. 공감과 검증. 세 번째 방법은 공감하고 검증하기입니다.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과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겪은 건 이라고 반응하는 순간 대화의 주인공은 여러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하죠. 그 결정 내리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검증해주고 그 사람의 경험이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공감은 동의와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군요.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특히 감정을 반영하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번 프로젝트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라고 말하면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어떤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우셨어요? 라고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됩니다. 여기서 피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언을 너무 빨리 제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문제를 듣자마자 이렇게 하면 돼요. 제 생각엔 이게 답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해결책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일단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한 다음에 상대방이 원한다면 그때 조언을 하세요. 침묵의 가치. 네 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인데요. 바로 침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침묵이 생기면 불편해서 빨리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실은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마쳤을 때 2초, 3초 정도 기다려보세요. 그 짧은 침묵이 상대방에게 더 생각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여유를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치료적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상담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침묵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더 솔직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침묵은 강력합니다. 상대방이 제안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침묵하면 상대방은 종종 더 나은 조건을 추가로 제시하곤 합니다. 침묵이 불편해서 말이죠. 물론 침묵이 너무 길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침묵을 더 많이 활용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적게 할수록 상대방은 더 많이 말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바디랭귀지와 미러링. 다섯 번째 방법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의 70% 이상이 비언어적 요소, 즉 바디랭귀지, 표정, 목소리 톤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아무리 좋아도 바디랭귀지가 따라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진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이 컨택트와 고개 끄덕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미러링 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미러링이란 상대방의 바디랭귀지를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 여러분도 약간 기울이고, 상대방이 팔짱을 끼면 여러분도 비슷한 자세를 취하는 거죠. 이것이 왜 효과적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카멜레온 효과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단, 너무 노골적으로 따라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표정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즐거운 이야기를 할 때는 미소를 짓고, 힘든 이야기를 할 때는 진지한 표정을 짓는 것이 기본이죠. 이런 감정적 동조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있어라는 느낌을 줍니다. 목소리 톤과 속도도 조절하세요. 상대방이 조용히 말하면 여러분도 목소리를 낮추고, 흥분해서 빠르게 말하면 여러분도 에너지를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맞춰지고 상대방은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실전 적용 사례.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직장에서의 미팅입니다. 회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아이디어부터 쏟아내지 마세요. 대신 이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도전적일 것 같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팀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팀원들은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한 IT 기업의 팀장은 매주 월요일 미팅에서 각 팀원에게 5분씩 시간을 줘서 지난주 성과와 이번 주 계획을 발표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신은 거의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데 팀원들의 사기가 크게 올랐고 자발적인 아이디어 제안이 3배나 늘었다고 해요. 둘째, 영업이나 고객 미팅입니다. 상품 설명을 늘어놓기 전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세요. 현재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세요? 이상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원하시나요? 고객이 자신의 문제와 원하는 해결책을 충분히 이야기하게 하면 여러분은 정확히 필요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 보험 영업사원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고객을 만나면 처음 30분은 절대 상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고객의 가족 상황, 재정 목표, 걱정거리를 물어보고 경청합니다. 고객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면 그때 딱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거죠. 그의 성향률은 업계 평균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셋째, 네트워킹 행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킹에서 자신을 어필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로 시작해서 그 일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요즘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넷째,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바로 조언하려 들지 마세요. 너는 이렇게 해야 해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세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해답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원합니다. 흔한 실수들. 이제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짚어볼게요. 첫 번째 실수는 원업맨십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그거 나는 더 대단한 걸 했어 라고 자신의 이야기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힘들어 라고 하면 나는 더 바쁘거든 이라고 답하는 거죠. 이런 반응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조기 문제 해결입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면 일단 듣고 공감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가짜 경청입니다.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거나 핸드폰을 보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이 진짜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알아챕니다. 진정한 관심이 없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지금은 집중하기 어려운데 나중에 얘기할까? 라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일방적인 질문 공세입니다. 질문이 중요하다고 해서 신문하듯이 계속 물어보면 상대방은 불편해집니다. 질문과 자신의 반응, 공감을 적절히 섞어서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을 만드세요. 다섯 번째 실수는 주제 하이제킹입니다. 상대방이 A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B로 주제를 바꾸는 거죠. 이번 휴가 정말 좋았어 라고 하는데 그나저나 너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 라고 화제를 전환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장기적 관계 구축. 상대방을 대화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은 일회성 기술이 아니라 장기적 관계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한 번 대화에서만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다음번엔 무시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매번 대화할 때마다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전 대화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지난번에 면접을 본다고 했다면 다음에 만났을 때 면접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작은 관심이 이 사람은 나를 신경 쓰는구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중요한 고객이나 동료와의 대화 후에 그 사람이 말한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적어두는 겁니다. 가족 상황, 관심사, 목표 등을 기록해두면 다음 대화에서 더 의미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접근법은 엄청난 복리 효과를 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며 그런 사람을 다른 이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평판과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하기 위한 강력한 원칙을 배웠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대화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죠. 진정한 경청으로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좋은 질문으로 대화를 깊게 만들며 공감과 검증으로 상대방의 경험을 존중하는 것, 침묵을 활용하고 바디랭귀지에 신경 쓰며 흔한 실수들을 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덜 말하고 더 많이 들을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훌륭한 대화 상대로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줄수록 여러분의 영향력과 신뢰도는 더 커집니다. 이건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중요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비즈니스에서든 개인적인 관계에서든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다음 대화에서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걸 참고 듣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그 결과는 여러분의 예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더 깊은 관계, 더 많은 기회, 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모든 기술의 바탕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만으로는 사람을 속일 수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이 있을 때 이 모든 방법들이 빛을 발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실천해본 결과도 궁금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